한국의 멋의 문헌적 근거. 멋이란 말을 그대로 문헌상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멋있는 생활을 한 사람들의 역사적 계통을 찾는다면 아마 신라 화랑들에게서 시작되어야 할 줄 압니다. 물론 화랑들이란 것도 그 이전 우리 민족의 오랜 조상 때로부터 익혀 내려오고 전해 내려온 체질적인 특성을 구체화, 체계화, 조직화한 것이니까 실상은 화랑 이전 더 오랜 조상들에게서부터 따져야 할 것입니다마는 문헌상에서 말한다면 화랑으로서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삼국사기 진흥왕 본기 37년 마지막 해의 기사에 채치원의 난낭비 서문의 한 귀절을 인용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극하고 오묘한 도가 있으니 이르되 풍류라 한다. 바로 거기에 멋의 문헌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글 속에 있는 풍류란 것을 멋으로 말하는 이가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풍류라는 한문 글자를 가지고 본다면 풍류객이니 풍류랑이니 하는 것이 곧 멋쟁이를 뜻하는 것인 만큼 그렇게 보기도 쉽습니다마는 이 글에서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나라에 극하고 오묘한 도가 있으니 이르되 풍류라 한다 했으니 풍류는 그 도의 이름이요 도를 형용한 말이 아니며 만일 그 풍류를 멋으로 번역한다면 풍류도를 멋도라고 읽어야 할 것이나 그런 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풍류는 우리 민족의 근본 사상인 불, 밝다, 광명하다는 뜻의 옛말의 음역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풍류도는 불도, 곧 불사상인 것입니다. 그 불사상, 불신앙이 동방민족으로서의 우리들의 근본 사상, 근본 철학, 근본 이념인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보인 그 글에서 멋이란 것은 어느 귀절에서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면 극하고 오묘하다는 그것으로서 말해야 될 줄 압니다. 말하면 현묘란 것을 멋으로 풀이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묘를 멋으로 바꾸고 풍류를 불이라 바꿔 가지고 그 글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나라에 멋진 도가 있으니 이르되 불이라 한다 가 될 것입니다. 멋의 뜻. 우리는 멋이란 말을 흔히들 운치나 호탕이나 방만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피상적이요, 부분적이요, 착오되기 쉬운 위험한 해석입니다. 멋이야말로 그 참뜻을 높은 차원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멋의 말밑을 두 가지로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맛이란 말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란 말의 음편으로 된 말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멋과 맛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말에서 아와 어의 두 음이 서로 넘나들고 있음은 너무도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의 연구에서 알과 같은 말미친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마는 멋도 역시 맛과 같은 말밑이라고 보는 것이 순조롭고 타당한 해석인 것입니다. 이같이 아와 어가 서로 통하는 소리의 관계만이 아니라 뜻으로도 미각적인 맛이란 것을 가져다가 멋이란 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은 눈에 안 뵈는 알이요 알은 눈에 뵈는 얼이라고 설명해 온 나로서는 이 멋과 맛에 있어서도 멋은 맛볼 수 없는 맛이요 맛은 맛볼 수 있는 멋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멋과 무엇과의 관계입니다. 이건 역시 재미있는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화랑도의 원문 가운데 극하고 오묘한 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이름 지을 수도 없고 형상을 설명하려야 설명할 수도 없는 그 무엇인가가 그 속에 들어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같이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란 것을 음편으로 일컫게 된 것이 멋이란 말의 말밑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풀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서로가 통하는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 맛 속에 형용할 수 없는 어떤 무엇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멋입니다. 그러므로 멋이란 말의 뜻은 맛과 무엇이 다 들어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멋이란 낱말 자체의 성립 과정으로서는 맛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는 것이 순조로운 해석이기는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멋인가? 여기서 다시 한번 얼의 경우, 쉽게 말해서 원기의 경우와 비교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얼이니 원기니 하는 것은 눈에 뵈는 것도 아니요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진 뒤에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물이 움직이는 것, 식물이 자라 나오는 것, 그 현상을 가지고 그 생명체의 원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멋이란 것도 역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진 때에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라 화랑들의 사상과 생활과 행동은 온통 멋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 행동과 생활 속에서 멋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 가듯이 달 가듯이 얽매임이 없고 꽃 피듯이 잎 지듯이 꾸밈이 없고 바람 불듯 물 흐르듯 막힘이 없이 티끌 속에 있으면서 티끌을 벗어나 다만 천지새에 가득 차 있는 바른 기운, 맑은 기운을 가슴에 안아들여 자연 그대로 인간의 본연 그대로를 행동하고 생활하는 거기에 화랑들의 멋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이른바 호연지기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한 속내입니다. 그러므로 멋의 참뜻이야말로 자연과의 일치 또는 자연의 동화,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일체의 인위를 거부합니다. 일체의 조작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 움직임은 다만 자연의 율동, 자연의 운행과 부합할 따름입니다. 그것이 자연과의 일치요, 자연의 동화입니다. 신라의 향가나 그 전통을 이은 고려 가사나 또 그 전통을 받은 시조에서 멋을 뽑아버리면 그의 향기가 사라진 찌꺼기만 남을지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재물 따위를 콧방귀처럼 여기던 황진이 같은 멋있는 여인이 수두룩했었고 또 지윈이 명망인이 하는 것을 헌신짝처럼 동댕이 쳤던 임백호 같은 멋있는 시인이 많았습니다. 그는 하나의 사상적 산맥 중에 우뚝 솟아오른 봉우리의 하나요. 우리 역사상에는 이같이 눈에 띄는 사상의 봉우리가 실로 줄지어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더욱이 이런 사상은 능히 생사를 초월하는 데에까지 갑니다. 하물며 냄새 풍기는 사욕 따위로 우정이나 국사를 그르칠 수야 있을 것입니까? 우리 역사가 고난 많이 겪은 역사인 반면 의사, 열사같이 많이 나타난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의사와 열사가 실상 따지면 모두 멋있게 죽음을 취한 분들입니다. 지저분하게 죽는 것, 용렬하게 죽는 것은 멋있는 죽음이 아닙니다. 제 생명을 친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사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훌쩍 머뭇거림 없이 던진다는 것, 그것이 어찌 멋있는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산구비, 강구비를 연상시키는 태극도형, 개나리, 진달래를 본뜬 노랑저고리, 분홍치마 등 옷이며 음식이며 그릇이며 취미 같은 온갖 작은 일에서부터 생명을 내어 던져 멋있게 죽을 줄 아는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실로 멋의 나라요. 한국 민족은 멋있는 민족인 곳에 진면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같이 지저분해진 것은 바로 그 멋을 잃어버린 때문입니다. 민심을 바로 잡고 나라를 바로 잡으려면 무엇보다도 그 멋을 되찾아야 합니다. 한국의 어리란 것도 실상 따지면 그 멋을 일컫는 말입니다. 거기에 한국의 정치, 한국의 사상, 한국의 문화 등 모든 것의 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